예,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7일 오후 5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시황 영상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정지원님이 리플을 하나 다셨고 그 리플에 대한 답변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 영상 밑에 또 다시 정지원님이 리플을 하나 다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이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과 한번 또 같이 공유해 보고자 이런 영상을 한 편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리플 내용은 뭐냐면요. 정지원님이 미래의 큰 금융위기나 이러한 큰 시장의 변곡을 잡기 위해서 본인만의 시장 예측 공식을 만들어냈다라는 내용입니다. 어, 이 아래 문단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공식을 만든 거에 대한 근거, 이러이러해서 이런 공식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우선은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보기 전에 자세히 얘기해 보기 전에 일단 이런 리플 이런 내용의 글 남겨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전혀 방해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좋습니다. 이런 리플 언제든지 또 많이 남겨주십시오. 어,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도 생각할 게 생기고 그리고 이거를 또 보시는 다른 분들도 뭔가 생각할 게 또 생기겠죠. 다른 분들한테도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제 대신에 이제 나는 뭐 주식을 30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거는 제가 리플 달면 따박따박 바로바로 지워버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요렇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이렇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객관적인 좀 그죠 이성적인 이런 대화가 되면 정말 좋습니다. 리플 다시 한번 너무 이런 거 감사드리고요. 이런 글 자주 올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식 자기만 알고 있기도 사실 되게 그죠. 이런 거 공개해 주시는 것 자체가 자기만의 자기만의 공식 이런 걸 공개적인 리플에 공개해 주시는 것 자체가 그냥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용기고요. 어, 칭찬받아야 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본인만의 공식을 이렇게 딱 이렇게 차트화 시켜주는 이런 사이트가 되게 많죠. tradingview.com이 그 사이트인데 아무튼 자 공식 내용을 봅시다. M1은 통화량이고 여기 보시는 뭐 복잡한 거는 뭐냐면 미국 채권들에다 가중치를 준 값입니다. 채권 금리의 가중치를 준 값들. 2년물, 5년물, 10년물, 뭐 3년물, 30년물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채권에다 각각 가중치를 일정하게 둬서 더한 값. 그러니까 채권 금리 하고 그리고 저기 채권 금리의 가중치를 둔값하고 통화량을 합친 게 바로 요 차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지원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본식은 2008년 IMF 98년 이후에 S&P가 크게 빠지는 순간을 수개월 선행해서 빠졌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깃했죠. 야 대단하시다. 나는 저도 이런 거 만들려다가 실패했거든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어, 두 번이나, 두 번이나 굵직굵직한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000년대 IT 버블이 무너졌죠. 이때 시장이 크게 무너졌는데요. 주황색이 S&P입니다. S&P 지수가 후꾸라지기 전에 이 정지원님이 만드신 이 식은 이미 쌍고점을 만들고 꼬꾸라지고 있었죠. 꼬꾸라지고 있는데 뒤늦게 이제 주식이 빠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측력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때도 그래요. 정주원님의 이 데이터, 정주원님의 이 계산식은 이미 쌍고점을 만들고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은 버티고 있다. 근데 뭐다? 조만간 금융위기가 났죠. 굉장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박수 받을 일이에요. 굉장히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아무래도 이런 리플을 달아주신 거는 제가 봤을 때 지난 두 번의 예측성을 가졌던 이 계산식이 현재 쌍고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어쩌면 우리한테 좀 경고를 주기 위한 그러한 뭐 리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뭐 이 식에 대한 평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만 맞춘 것만 해도 솔직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건데
그죠? 아직까지 이거를 좀 믿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몇 번의 사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전반적으로 증권업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게, 제도권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게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위기들을 예측을 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례인데, 아직까지 요거 같은 경우는 98년 이후에 두 건의 위기를 예측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를 막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는, 그죠? 아직까지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훌륭한 식인 것 같아요. 두 번이나 맞췄다는 것도 어딥니까? 제가 만들어낸 이상한 식들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높고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 신뢰도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 식을 구성하는 게 이 금리가 좀 많이 반영이 되는데요.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S&P하고 금리와 주가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나는 금리와, 그죠? 그래서 금리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식을 만들어 봤다. 요게 이제 정지원님의 말씀이십니다. 실제로 요 내용을 링크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 IT 버블이 끝난 이후부터 해서 주식시장을 설명하는데 금리의 어떤 금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저는 아무튼 이해 잘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금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가지고 이런 실식을 만들어 본 거죠. 그죠? 아무튼 결과적으로 뭐 미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쌍고점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때인 것 같다라는 게 이 차트에서, 이 만들어낸 식에서 알 수 있는 우리가 그 결과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일단 금리 전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 언급하면 될 것 같아요. 현재는 그 채권 버블이 있다고 제가 아마 예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올렸나 모르겠는데, 인류 최대 버블 채권 시장 17조 달러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는 영상의 제목으로 제가 올렸는데요. 지금은 좀 이제 옛날과는 좀 달랐던 점, 옛날 2000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달랐던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채권이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마이너스 금리 시대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돈을 내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결론적으로 해드리고자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장기금리고 단기금리고 앞으로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좀 크다고 봐. 물론 미국의 기준금리는 당분간 동결로 계속 가겠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되는 뭐 10년물 채권금리나 뭐 3년물 채권금리, 뭐 3개월물 같은 이런 단기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씩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난 뭐 2년 가까이, 2018년 19년에서 올해까지 해서 한 2년 가까이 안전자산 선호 이러면서 채권하고 달러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몰렸는데,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채권이 이제 더 이상 좀 빠지기 힘든 구간. 채권이라는 건 어쨌든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 건 상품이다 보니까 제로금리 이상으로, 그죠? 제로금리 이하로 어떻게 채권금리가 떨어지는 건 사실상 좀 비정상입니다. 좀 그런 일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금리는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기금리 쪽은 지금 현재 미국이 양적 완화를 단기금리 쪽으로, 그죠? 단기채 쪽으로 해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한동안은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많이 벌어질 것이다.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 계산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쌍고점이 아니고 여기서 더 올라가는 쪽으로 아마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요 계산식에서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위기 없이 쑥 넘어가는 쪽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 하나 또 제가 또 이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지원님의 리플에서 약간 좀 반박 뭐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금리와 주식의 상관관계인데요. 제가 약간 이런 영상을 또 하나 올렸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화폐의 역사와 현재 경제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시장의 이 어떤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아시죠? 양적 완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보시다시피 양적 완화 때문에 너무 시중에 유동성이 많아서 미국이 금리를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씩 조정을 한다 해도 사실상 그렇게 뭐 어떤 실물 경기나 아니면은 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근데 어쨌든 아직도 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계속 지금도 양적 완화 하고 있으니까 생각 바꿀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양적 완화 시기 이전에는 애초에 시중에 돈 자체가 얼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돈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뭐 통화정책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확실히 주식시장이 난리를 부리고 부동산이 난리를 부리고 그랬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물론 영향이 있죠. 물론 얼마나 큰 영향이 있습니까? 하지만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옛날에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은 개박살이 나고 막 호황이 나고 이랬지만 요즘에는 그잖아요. 요즘에는 미국이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금리를 아무리 내려도 솔직히 뭐 그렇게 옛날과 같은 그런 충격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은 이제 그냥 언제나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웬만큼 긴축을 해도 늘 주식을 살 돈은 시중에 좀 많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주식 같은 건보다 앞으로 더욱더 투기적으로, 더욱더, 뭐라고 할까, 심리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 더욱더 투기적인 성향을 많이 띠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금리의 중요성을 상당히 높게 잡은 계산식인데 앞으로 양적 완화라는 그거 때문에 이미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려서 시중에 너무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어쩌면 이 금리에 좀 가중치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 계산식은 조금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무튼 뭐 조금 이 계산식을 좀 까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근데 이 되게 멋진 계산식입니다. 두 번이나 어쨌든 예측을 해냈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근거도 있는 거고 굉장히 타당한 공식입니다. 좋아요. 네, 굉장히 좋아요. 아무튼간 이와 관련된 좀 떠들어봤고요. 좀 궁금하신 분들,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나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제가 재생 목록 만들어 놨어요. 재생 목록에서 간단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재생 목록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35번째 영상이 35번째가 여기 지금 요 영상이고요. 그리고 채권 버블에 관련된 게 43번째 있습니다. 요거 두 가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플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어쨌든 좋습니다. 성투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계속 이런 태도로 계속 연구해 나가시면 금방금방 성투하실 겁니다. 아무튼 좀 내용이 길어졌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죠? 굳이 이거 다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편하게 보시고요.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